오늘은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바로 활동 1번 들어가 보죠. 부피가 같은 직육면체 모양 상자 중에서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 중에서 겉넓이가 작은 상자를 고르려고 합니다. 어떤 상자를 고르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떤 상자의 겉넓이가 더 작을까? 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친구가 질문하고 있네요. 겉넓이요? 넓이가 무엇인지는 알지만 겉넓이는 처음 들어요 하니까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겉넓이란 물체 겉면의 넓이를 말한단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오른쪽에 또 친구가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직육면체의 겉넓이는 직육면체 6면의 넓이를 합을 뜻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맞나요? 네, 그렇죠. 그냥 바로 아래 잠깐 살펴볼게요. 이렇게 이게 직육면체잖아요. 일단 도형이. 그리고 직육면체의 겨냥도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점선으로 보이는 부분을 실선으로 표현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직육면체니까 면이 몇 개? 예, 하나, 둘 아래, 그다음에 앞에 3, 뒤에 4, 왼쪽 옆에 5, 오른쪽 옆에 6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요 모양이 다 직각사각형이고 또 하나 마주 보면은 일단 직사각형 몇 개? 6개고 두 번째는 마주 보는 두 면이 어떤 도형인가요? 예, 합동입니다. 그렇죠. 직각사각형 6개 마주보는 두 면이 합동 요 성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뒷부분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바로 들어갈게요. 두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보세요 했죠. 부피 어떻게 구했나요? 부피를 구하는 방법. 그렇죠. 앞에 보면 요거 가로고 위에 거는 세로 그 다음에 몇 층으로 쌓여져 있는가 요걸 높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면 부피가 나와요. 그렇죠? 그럼 가볼게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 숫자를 넣으면 9 곱하기 8 곱하기 높이가 얼마죠? 5 이렇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되나요? 나도 똑같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고 6 곱하기 6 곱하기 10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뒤에 거 먼저 구하자면 5, 8에 40, 4, 9, 36, 360 여기도 360이 돼요. 6, 6에 36 곱하기 10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단위를 주의해야 되는데 제곱 센티미터 아니죠. 뭐라고요? 부피니까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꼭 중요한 것은 이 부분 한번 잠깐만 살펴보면 9 곱하기 8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뭐가 돼요? 예, 밑넓이 면적이 되죠. 면적은 어떻게 단위를 이야기해요? 이 두 부분 이렇게 하면 제곱 센티미터였다는 거 이것만 한 번쯤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두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비교해 보래요. 겉넓이를 비교해 보세요. 눈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어느 직육면체의 겉넓이가 더 작아 보이나요? 큰 게 아니라 더 작아 보이나요? 이랬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선생님이 또 다 개인마다 틀릴 것 같은데 나가 더 작아 보입니다. 네, 다음 활동 2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육면체 가의 겉넓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해봅시다 했네요. 직육면체 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요걸 이렇게 펼쳐 놓은 걸 무엇이라 그러죠? 어떤 그림? 예, 전개도 라고 합니다. 됐죠? 기역은 어디가 있어요? 기역은 요 부분 그대로 여기가 있고 니은은 또 어디가 있나요? 니은 가운데 요 부분으로 가 있고 디귿은 어디가 있나요? 요 부분 이렇게 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가 몇 센치였죠? 9cm. 그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9cm짜리 여기 하나 있고요. 그다음 여기 8cm인데
여기는 그럼 몇 센티미터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5cm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직육면체 가의 건널비라고 했으니까 건널비가 뭐였어요? 아까 6면 겉에 둘러싸인 면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다 하면 되겠다 그랬죠. 건널비를 구하려면 첫 번째 6면의 넓이를 각각 구해서 더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가 얘기했네요. 직육면체의 성질을 이용하면 조금 간편하게 구할 수 있어 그랬어요. 처음에 6면의 넓이를 각각 구해라 그러면 직육면체는 뭐라고요? 1번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입체도형을 말하고 그 성질에 바로 위에서 얘기했지만 마주보는 두 면이 합동이죠. 됐습니까? 이렇게 뭐라고? 6개 직사각형 6개를 먼저 하나 구하고 두 번째는 마주보는 두 면이 합동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한 면씩만 한 면 더하기 한 면 더하기 한 면 이렇게 해서 곱하기 2를 해줘도 되고 바로 여기다가 한 면 곱하기 2 더하기 한 면 곱하기 2 더하기 한 면 곱하기 2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1번은 이 친구 준기죠. 아마 준기고 2번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여자친구의 이야기하는 직육면체 성질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방법 1번에 그림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냥 방법 1번으로 구하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 이 전개도에 있는 것처럼 기역, 니은, 디귿 요 앞에 보이는 거 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요 부분 6개를 다 따로따로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98에 72 59 45 85 40 95 45 85 40 98에 72 이렇게 해서 다 따로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72 더하기 45는 117 그리고 더하기 40은 157 더하기 45는 202가 되고 202 더하기 40은 242 더하기 72는 314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방법 2는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직육면체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기역, 니은, 디귿 요 세 가지만 구하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기역, 니은, 디귿만 구하면 마주보고 있는 두 면이 합동이니까 곱하기 2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기역과 합동인 면은 비읍, 그 다음 니은과 합동인 면은 니은과 리을, 디귿과 합동인 면은 미음이니까 기역, 니은, 디귿 요 세 가지만 구해서 곱하기 2를 해주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72 기역이고 아까 계산했던 그대로 할게요. 그리고 더하기 45 디귿은 어떻게 되죠? 더하기 40 하고 곱하기 2를 해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72 더하기 45는 얼마죠? 7 117 더하기 40은 얼마가 되는 거죠? 157 곱하기 2는 314 이렇게 됩니다. 됐죠? 어떤 방법이 더 편한가요? 직사각형의 성질만 알고 있다면 위에 것은 뭐 6개를 더해야 되니까 밑에 거는 3개 곱하기 2만 해주면 되니까 방법 2가 조금 더 편한 것 같습니다. 활동 3번 전개도를 이용하여 직육면체 나의 건널비를 구해봅시다 했습니다. 나의 전개도를 모는 종이에 그려보세요 했는데 선생님이 미리
여기에 그려 놓았어요. 그리고 나에서 보이는 부분 기역, 니은, 디귿을 미리 표시해 보았습니다. 됐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있는데 일단 기역, 이 부분과 마주보는 부분이 이 직각사각형을 리을로 할게요. 리을로 하고 그 다음 니은과 마주보는 직사각형은 어디인가요? 미음, 이 부분인데 미음으로 하고 디귿과 마주보는 직사각형을 비읍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 지우고 됐죠? 그리고 이제 가로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6cm고 직육면체의 세로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 6cm 그 높이는 여기라서 10cm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됐죠? 그러면 방법 1 밑에 선생님이 써놨는데 방법 1은 어떻게 되나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을 다 더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죠? 방법 2는 뭔가요? 방법 2는 기역, 니은 더하기 디귿 해가지고 곱하기 2를 해주면 된다 그렇죠. 왜? 2는 여기는 합동이니까 마주보는 두 면이 합동이니까 곱하기 2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미리 계산을 좀 해놨는데요. 기역 부분은 여기니까 6 곱하기 6 하면 36, 니은은 6 곱하기 10, 60, 디귿도 6 곱하기 10, 60, 리을은 6 곱하기 6, 36, 그 다음 미음은 6 곱하기 10, 60, 비읍도 6 곱하기 10, 60 이렇게 되면 312가 됩니다. 방법 2로 계산할 경우에는 기억이 있잖아요. 6 곱하기 6은 36, 그리고 니은은 6 곱하기 10, 60, 디귿이 어디 있죠? 여기. 나도 헷갈린다. 6 곱하기 10, 60 하면 얼마가 되나요? 156. 그죠? 156 곱하기 2는 312가 됩니다. 됐죠?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방법 3도 있어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방법 3인데 보면 비읍, 니은, 디귿, 미음. 요 사각형이 다 합동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기도 6 곱하기 10이고 여기도 6 곱하기 10이고 6, 또 6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높이는 다 똑같이 10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6 곱하기 6 더하는 요거 곱하기 2 해주고 요 네모 곱하기 4 해주면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더 간단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법 3은 6 곱하기 6 곱하기 2가 되고 그럼 더하기 뭐가 돼요? 6 곱하기 10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72 더하기 6 곱하기 10은 60 곱하기 4는 240 됩니다. 그러면 답은 얼마인 거예요? 여기도 역시 312 돼요. 어느 방법이 더 편할지는 여러분들 친구들의 선택이죠. 방법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직육면체의 성질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방법 2와 방법 3을 좀 더 추천을 합니다. 친구들의 방법과 비교해보고 어떤 방법이 더 간편한지 말해보세요. 됐고, 직육면체 가와 나중에 건널비가 더 작은 상자는 어느 것인가요? 했거든요. 아까는 얼마였죠? 가는 314가 나왔다 그랬죠. 그리고 나는 312 됐어요. 가는 314, 나는 312. 야, 선생님이 맞췄어. 나가도 작아 보입니다.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 돌아가서 활동 4번.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했습니다. 정육면체도 직육면체의 한 종류이죠. 그런데 특징이 뭡니까? 면이, 그죠? 똑같은 면이 6개로 둘러싸져 있어요. 그러니까 합동인 면이 6개죠. 그렇죠? 그러면 다 여기도 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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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cm 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간단하네. 어떻게 하면 돼요?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한 면의 넓이 곱하기 6을 해주면 되겠다. 그렇죠?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면은
밑면이 될 수도 있고 옆면이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모든 면들이 합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한 모서리의 길이가 8cm인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몇 제곱센티미터인가요?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여기가 8이니까 8 곱하기 8이 여기에 몇 개가 있는 거예요? 6개가 있다. 그렇죠? 됐나요? 그러면 8, 8에 64 곱하기 6 하면 6, 4, 4하고 2 올라가서 6, 6에 36, 3, 8, 4, 384, 세제곱센티미터? 아니죠. 건널비니까.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그러면 한 면이 넓이 곱하기 6 하면 되겠다. 그렇죠? 여기 안 했는데 여기다 건널비를 구해버렸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몇 개? 6개니까 4, 6에 24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예,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를 세모라고 할 때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식을 세모를 사용하여 나타내어 보세요.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요거 여기 보면 요게 세모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밑넓이를 곱하면 세모 곱하기 세모 한 면의 넓이 하고 곱하기 몇 개? 6개.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상자 중 건널비가 더 큰 상자는 어느 것인지 찾아봅시다 했네요. 그러면 한번 찾아보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기역, 니은, 디귿, 9에서 곱하기 2 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기역을 구하면 기역은 어떻게 되나요? 기역은 10 곱하기 얼마? 세로니까 8. 니은은 10 곱하기 3이 될 테고, 디귿은 어떻게 되죠? 3 곱하기 8 해서 2 전체에 곱하기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 곱하기 8은 얼마? 80. 10 곱하기 3은 30. 3 곱하기 8은 24 해서 답 더하면 얼마가 되네요? 3개 다 더하면 134가 되죠. 그렇죠? 134 곱하기 2니까 268 제곱센티미터. 268 제곱센티미터가 되고, 얘는 정육면체다. 다행이다. 그래서 건널비를 구하면 7 곱하기 7, 이게 몇 개가 있어요? 곱하기 6개 됐죠. 7, 7에 49 곱하기 6은 69, 4하고 5 올라가서 4, 6에 24. 그럼 294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됩니다. 그럼 268하고 294 제곱센티미터가 어떻게 더 큰가요? 네, 당연하죠. 여기 294 제곱센티미터. 요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한번 해봤어요. 익힘책 86, 89쪽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그럼.